가정부가 왜 여기 있어? 창피하게. 가정부는 짐이나 날러. 시어머니가 호텔 로비에서 소리쳤습니다. 칠순잔치 날이었어요. 서진은 새벽 4시부터 100인분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하인 취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를 짐꾼이라고 불렀어요. 남편은 모른 척 내연녀와 속닥거렸습니다. 시누이는 서진이 만든 음식을 바닥에 뱉으며 맛없다고 했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종처럼 살았어요. 맞고 욕먹고 돈 뺏기고. 서진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김 실장, 저 사람들 다 내쫓아. 그 순간 호텔 직원 20명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에게는 7년 동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닿을 수 있도록 염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낡은 자명종 시계가 따르릉 소리를 내기 무섭게 윤서진은 번개처럼 손을 뻗어 시계를 껐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깰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입을 떡 벌리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술 냄새가 베갯니까지 배어 있었고 잠결에도 이를 갈아대는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서진은 그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금살금 장롱 앞으로 다가간 서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표지를 넘기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데이, 엄마와의 약속 종료일. 서진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친정어머니 임미정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었죠. 내 맘대로 한 결혼이다. 딱 5년만 버텨봐라. 빈손으로 해결 못하면 내 딸 아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못처럼 박혔는지 서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엄마, 나 버텼어. 빚 다 갚았고 이제 이 구질구질한 연극 끝낼 거야. 서진은 다이어리를 다시 서랍에 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릴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오늘만큼은 그 긴장감이 싫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도착한 서진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베란다에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라지 5단, 고사리 3근, 핏물을 빼야 할 갈비 20kg.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 쓸 재료들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어요. 밤새 파스를 붙여도 소용없었습니다. 서진의 손은 5년 동안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진은 칼을 들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재료를 써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타닥타닥 치익. 3시간 동안 쉼없이 지지고 볶고 묻혔습니다. 아침 7시가 되었을 때 안방에서 시어머니 김말자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물. 서진은 재빨리 물을 떠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이불 위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물컵을 받아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물이 왜 이리 미지근해? 얼음 안 띄웠냐? 시어머니는 컵을 탁자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찰랑거려 바닥에 튀었지만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그때 시누이 박미라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 기름 냄새. 내 비싼 옷에 냄새 배잖아. 시누이는 코를 막으며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가 천천히 풀어졌어요.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상차림이 달랐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 앞에는 갓 지은 쌀밥과 노릇하게 구운 굴비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서진과 딸 할인이 앞에는 찬밥과 김치 꽁다리 뿐이었습니다. 6살 할인이가 굴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아이의 손등을 탁 쳤어요. 어른 먼저다. 쯧쯧, 가정교육이 안 돼서. 할인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서진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렀어요. 이를 악물고 할인이의 밥 위에 김을 올려주었습니다. 할인아, 오늘만 참아. 내일부턴 갈비 먹자.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딸에게는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 민수가 밥알을 튀기며 말했어요. 오늘 내 양말 꿰매놨어? 구멍 난 거 신으면 재수 없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명령이었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5년간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오늘따라 눈 속에서 번뜩거렸어요.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아침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자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뜬금없이 말을 꺼냈어요. 앞집 순자는 말이야, 며느리가 호텔 뷔페에서 칠순 잔치를 해줬다더라. 시어머니는 서진을 흘깃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잉, 우린 며느리 복이 없어서 원. 식당 알바나 하는 주제에. 서진의 손이 멈췄어요. 식당 알바라니. 서진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알 리가 없었죠. 서진이 일부러 숨겨왔으니까요. 그때 시누이 박미라가 가방에서 금박이 번쩍이는 봉투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 더해온 호텔 VIP 초대장이야. 내가 구했어.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더해온 호텔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예약조차 힘든 곳이었죠. 서진은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더해온 호텔이라고요? 거긴 바로 서진의 직장이었어요. 아니, 직장이라기보다는 서진이 총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VIP 룸은 분명히 만실이었을 텐데요. 시누이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내 친구 남자친구가 거기 지배인이거든. 특별히 빼준 거야. 서진은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지배인 인사권은 서진에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다가 갑자기 정색했어요. 근데 호텔밥은 양이 적어서 배가 안 차. 서진아, 내가 음식 좀 해라.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식혜까지. 딱 100인분만 해. 목사님도 드리고 친구들한테도 싸줘야지. 100인분이라니요.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게다가 호텔의 외부 음식을 가져간다고요? 어머니, 호텔은 위생법 때문에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돼요. 적발되면 쫓겨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발끈했어요. 내 아들이 VIP인데 누가 감히 막아? 잔말 말고 해. 능력 없으면 몸이라도 때워야지. 남편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음식 솜씨가 아까워서 그래. 엄마 기 좀 살려드려. 서진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 시누이의 교활한 미소, 남편의 무심한 얼굴.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좋아. 규정 위반으로 쫓겨나고 싶다 이거지? 그래, 니들 무덤은 니들이 파는구나.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서진이 순순히 대답하자 시댁 식구들이 환호했어요. 아무도 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는 거죠? 서진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뭐 집 날라야 하니까 같이 가야지. 근데 옷은 좀 튀지 않는 걸로 입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서진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슬쩍 화면을 봤습니다. 거기엔 하트가 잔뜩 붙은 연락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오빠, 오늘 호텔에서 자고 가는 거지? 나 란제리 샀어. 서진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위자료 항목 하나 추가네. 서진의 눈에서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일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나게 될 거예요. 칠순 잔치 이틀 전이었습니다. 서진은 장을 보러 나가기 전에 비상금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서진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액 영원. 서진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500만 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돈은 딸 할인이의 편도선 수술비로 5년 동안 몰래 모은 돈이었어요. 월급에서 2만 원, 3만 원씩 아끼고 아껴서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서진은 후들거리는 손으로 은행 앱의 출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거기엔 남편 박민수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출금처는 룸사롱과 명품 매장이었어요. 서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를 악물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남편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내 돈 500만 원 어디 갔어요? 할인이 수술비라고 했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평소엔 상상도 못할 거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서진의 손을 뿌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애 수술이 급해? 우리 엄마 칠순이 더 급하지. 넌 며느리가 돼서 효심도 없냐?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딸의 병원비를 엄마 잔치상에 쓰는 게 효심이라고요? 알고 보니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었어요. 신우이가 가져온 호텔 초대장 예약금도 남편이 몰래 만나는 여자에게 사준 명품 가방도 전부 서진의 돈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신우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오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옳게 돈 좀 썼다고 그렇게 유난이야? 서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니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애 병원비를 이렇게 쓸 수 있어?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안에서 종처럼 살면서도 꾹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수없게 돈 타령이야. 아들이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빨리 나가서 장이나 봐. 서진은 천천히 눈물을 닦았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어요. 이 돈 반드시 100배로 갚게 해준다. 서진은 일어나서 본인 신용카드로 장을 받습니다. 한도가 거의 바닥날 때까지 긁었어요. 재래시장 상인들이 물었습니다. 세댁, 왜 이렇게 많이 사? 잔치에?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아주 큰 잔치요. 어쩌면 제사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날 밤 11시, 서진은 부엌 구석에서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 남편 횡령 내역이랑
카드 사용 내역 전부 뽑아놔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전무님, 회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이 약속한 5년 마지막 날이라고 전화하셨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5년간의 긴 인내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100인분의 음식을 포장 용기에 담았어요. 거실 바닥 가득 늘어선 용기들에서 갈비찜과 잡채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서진의 손은 밤새 요리하느라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김말자는 30년 묵은 옥색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리 돌고 저리 돌며 자신의 모습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어휴, 내가 봐도 곱네.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 확실히 보여줘야지. 시누이 박미라는 서진의 돈으로 산 짝퉁 명품 드레스를 입고 셀카를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 완전 재벌집 딸 같지 않아? 오늘 사진 많이 찍어야겠다. 서진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단정한 블랙 정장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제대로 된 옷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이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어요. 너 지금 미쳤냐? 일하러 가는 년이 무슨 정장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손님들이 보면 내가 며느리인 줄 알겠다. 창피하게. 시어머니는 옷장 구석을 뒤지더니 낡은 패딩 점퍼를 꺼냈어요. 솜이 다 죽어서 납작해진 누가 봐도 버려야 할 옷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옷을 서진에게 던졌어요. 패딩이 서진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이거 입어. 짐꾼 주제에 꾸미고 지랄이야. 넌 주차장으로 다녀야 하니까 튀지 마. 서진은 얼굴에서 천천히 패딩을 내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인이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뛰어나왔어요. 엄마 손을 잡으려는 할인이를 보고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애는 왜 데려가? 시끄럽게 굴면 창피하잖아. 서진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5년 동안 수없이 해왔던 자세였습니다. 어머님, 할인이도 손녀잖아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게요. 밥만 먹이고요.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몰라. 시간 없어. 빨리 짐부터 실어. 남편은 서진의 팔을 거칠게 밀쳤어요. 서진은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굴욕을 삼키며 낡은 패딩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솜이 빠져 울퉁불퉁한 패딩, 부은 손, 피곤에 찌든 얼굴. 하지만 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지금이 마지막 일 테니. 서진은 안방의 장롱 금고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윤서진의 모습이 잠들어 있었어요. 곧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할인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인아, 오늘 엄마가 마법 보여줄게. 기대해. 할인이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서진은 무거운 짐박스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차가 곧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차장은 쌀쌀했습니다. 서진은 혼자서 100인분의 음식을 렌터카 트렁크에 실었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려 눈에 들어갔지만 닦을 틈도 없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미 차에 타서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짐을 나르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서 구경만 했습니다. 가끔 창문 너머로 서진을 쳐다보며 킬킬대기까지 했어요. 마지막 박스까지 실은 서진이 운전석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출발이 늦었잖아. 차 막히면 어쩌려고 그래. 쯧쯧. 내가 굼떠서 이 모양이야. 서진은 대답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요리하고 짐 싸고 이제 운전까지.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신우이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차 안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친구야. 우리 지금 더 해온 호텔 가. 대박이지? 올게? 아유, 걔는 그냥 운전기사로 데려가. 워낙 촌스러워서 창피하거든. 서진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봤어요. 할인이가 서진의 눈을 마주치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보자 서진의 굳었던 표정이 살짝 풀렸어요. 조수석에서 꾸벅꾸벅 졸던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야, 운전 좀 부드럽게 해. 멀미 나잖아.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게. 서진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새벽부터 요리하고 짐 나르고 이제는 운전까지 하는데 투정이라니요. 정말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이 났는지 소리쳤습니다. 트로트 틀어. 신나게 가야지. 뽕짝 있잖아, 뽕짝. 서진이 라디오를 틀자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더해온 호텔에서 임미정 회장과 윤서진 전무가 참석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신우이가 귀찮다는 듯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아, 뉴스 재미없어. 끄라고.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뉴스 좀 듣지 그랬니? 니들 미래가 나오는 건데. 차 안에는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트렁크에서 새어나오는 김치 냄새, 시어머니가 뿌린 싸구려, 향수 냄새. 코가 찡해질 정도였어요. 서진은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남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진이 신호 대기 중에 주워서 건네주려는데 화면이 켜졌습니다. 오빠, 나 지금 호텔 로비야. 언제 와? 선물 샀어? 하트가 잔뜩 붙은 메시지였어요. 서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내연녀가 이미 호텔에 와 있다니요. 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남편에게 건넸어요. 여보, 폰 떨어졌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낚아채듯 봤더니 화면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서진이 메시지를 못 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서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전방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바람둥이 남편, 욕심쟁이 시어머니, 얄미운 시누이, 그리고 호텔에서 기다리는 내연녀까지. 오늘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거였습니다.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배우들이 무대에 다 올라온 셈이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잔치상이 아니라 심판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호텔까지는 이제 30분 남짓 남았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어요. 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곧 터져나올 참이었습니다. 더해온 호텔 정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금빛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정문 앞에는 도어맨들이 일렬로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빨간 카펫이 깔려 있고 분수대에서는 물이 시원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최고급 호텔이라는 게 한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김말자가 차창을 내리더니 소리쳤어요. 야, 여기 VIP 왔어. 문 열어. 도어맨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VIP라고 하기엔 차가 너무 낡은 렌터카였거든요. 게다가 차에서 김치 냄새까지 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옥색 한복 자락을 휘날리며 걸었고 시누이는 짝퉁 명품 가방을 들고 콧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남편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느릿느릿 따라갔어요. 마치 자기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진도 따라 내리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짐 들고 와. 정문에서 음식 냄새 풍기면 창피하잖아. 서진은 잠시 남편을 바라봤어요.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지만 남편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서진은 순순히 대답하고 차를 뺐어요. 사실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서진을 알아볼까봐 조심해야 했거든요. 5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온 정체가 들킬 수는 없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음식 박스를 내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양손 가득 들고 짐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패딩 속으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잠깐요. 외부 음식 반입은 안 됩니다. 호텔 규정 위반이에요. 호텔 보안팀장이었어요. 그는 땀을 흘리며 달려오더니 서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직원이었죠.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자 챙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보안팀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보안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이 벌어졌어요.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무님? 서진은 재빨리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들여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은 당황했지만 즉시 물러섰어요. 전무님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는 몰라도 일단 따라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이쪽으로 온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보안팀장을 보더니 목청을 높였습니다. 꺼봐. 내가 VIP라니까. 어디서 말대꾸야. 사장 나오라고 해. 시어머니는 본인의 위세에 직원이 쫄았다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하게 걸어갔어요.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어깨까지 으쓱거렸습니다. 보안팀장은 서진을 흘깃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은 무거운 짐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어머니. 거기가 지옥문인 줄도 모르고.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끼를 물었어요. 증거 채집 시작하세요. 201호 집중 감시 부탁드려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회장님도 대기 중이십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낡은 패딩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솜이 빠진 패딩, 땀에 젖은 머리카락. 처량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어요.
곧 이 패딩을 벗게 될 거야. 그때 니들이 어떤 얼굴을 할지 정말 기대된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서진의 심장도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5년간의 인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서진은 짐을 201호 앞까지 옮겨다 주고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자가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더니 바닥에 툭 던졌어요. 수고했다. 이거 받고 집에 가 있어. 손님들 오시면 내가 있으면 눈치 없어 보여. 서진은 허리를 굽혀 돈을 주었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겪어온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어요. 바닥에 던져진 돈을 줍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려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할인이가 아파트 입구에 혼자 울고 있어요. 저희가 발견해서 연락드렸어요. 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할인이가 혼자 아파트에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인이는 아빠랑 같이 있는데요. 전화기를 든 손이 벌벌 떨렸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서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박민수가 할인이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버린 거였어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니까 귀찮았던 거죠. 내 연녀와 놀 생각에 아이가 방해됐던 겁니다. 택시기사에게 돈만 쥐어주고 집 앞에 내려달라고 했답니다. 기사는 아파트 입구에 아이를 내려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6살짜리 아이를 혼자 택시에 태워보내다니요. 그것도 비가 오는 날에요. 서진은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할인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이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6살짜리가 무슨 휴대폰이 있겠어요.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빨리요.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백미러를 봤지만 서진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서진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낡은 패딩이 비에 젖어 무거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헤매다가 화단 구석에서 할인이를 발견했어요. 할인이는 작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필 비까지 내리기 시작해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예쁘게 입혔던 원피스가 다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 서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인아. 서진은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할인이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다시는 너 혼자 안 둘게. 정말 미안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인이도 엄마 품에 파고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아빠가 택시 타라고 했어. 아저씨가 여기 내려주고 갔는데 집에 못 들어갔어. 비밀번호 몰라서. 아이는 현관 비밀번호도 모르고 밖에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제 자식을 이렇게 내팽개치다니요.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젖은 할인이를 씻기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는 동안에도 서진의 손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만질 때마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어요. 그때 하린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픈 거였어요. 서진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맛있는 갈비찜도 잡채도 전도 전부 시댁 식구들이 가져갔거든요. 서진이 새벽부터 손수 만든 음식들이 저 호텔에서 먹히고 있을 거예요. 내 딸은 굶고 있는데 말이에요. 찬장을 뒤져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컵라면 2개를 찾았습니다. 서진은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어요. 손이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하린이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보고 가서 잠이나 자래. 나도 갈비 먹고 싶었는데 냄새가 너무 좋았어. 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동안 빚을 갚느라 내 새끼 맛있는 것 한 번 제대로 못 사줬어요. 그런데 저 인간들은 서진의 돈으로 서진이 만든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내 딸은 컵라면 하나 먹으며 갈비 냄새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가 식혜 안 가져왔대. 빨리 사와. 안 오면 죽어. 서진은 휴대폰을 벽에 던지려다가 참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그래, 죽으러 갈게. 니들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 자리에 차가운 불꽃만 타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오늘로 끝나는 거였어요. 하린이가 라면, 국물을 마시며 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왜 울어? 라면 맛없어? 서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엄마는 하린이랑 먹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린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자 서진의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오늘 다 쏟아낼 거야. 내 딸이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게 엄마가 바꿔줄게.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에서 영상통화 알림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마 실수로 눌린 것 같았어요. 서진은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201호 VIP 룸의 모습이 비쳤어요. 넓은 방 안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새벽부터 손수 만든 갈비찜, 잡채, 전들이 화려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호텔 음식까지 더해져서 정말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시댁 식구들이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 김말자가 킹크랩 다리를 뜯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며느리 없으니까 밥맛이 꿀맛이네. 눈치 볼 것도 없고 좋다 좋아. 그 옆에서 시누이 박미라가 서진이 만든 갈비찜을 젓가락으로 짚다가 바닥에 흘렸습니다. 이거 식어서 맛없네. 야, 직원. 이거 치워. 새 거 갖다 줘. 서진이 밤새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개밥 주듯 바닥에 버리는 거였어요. 5년 동안 손마디가 붓도록 만들어온 정성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와이프 쫓아냈어. 오늘 밤새 놀자. 선물도 준비했어. 화면 구석에 낯선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연녀였어요. 남편과 내연녀가 손을 잡고 히히덕거리며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만든 전을 안주 삼아 던져먹기 게임까지 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컵라면 국물을 마시고 있는 하린이를 봤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하하호호 웃으며
진수성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딸은 유통기한 다 된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까 비를 맞으며 떨다가 겨우 집에 들어와서요. 두 장면이 서진의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5년간 꾹꾹 눌러왔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휴대폰을 껐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도끼만 남았어요. 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안방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서진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505. 할인이 생일이었어요.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서 무언가가 반짝거렸어요. 더해온 호텔 총괄 전무 윤서진. 황금빛 명찰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서진의 진짜 이름표였어요. 서진은 명찰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묵직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만큼이나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천천히 쓸어봤어요. 진짜 내 이름. 금고 안에는 명찰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가지가 단정하게 접혀 있었어요. 서진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제 맞춤 블랙 슈트였어요. 5년 전 전무로 일할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비닐에 쌓여 고이 보관해 둔 것이었죠. 서진은 낡은 패딩을 벗어 던지고 슈트를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놀라웠어요. 슈트가 몸에 딱 맞았습니다. 5년 동안 고생하느라 살이 빠졌는데 오히려 핏이 더 날렵해졌어요. 어깨선이 딱 떨어지고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에 피곤하고 초라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파스 냄새가 배인 손, 부은 눈두덩, 푸석푸석한 피부. 서진은 서랍에서 화장품을 꺼냈어요. 5년간 손도 대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듯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붉은 립스틱을 입술에 발랐습니다. 진한 빨간색이었어요. 거울 속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식모의 얼굴이 지워지고 냉혹한 사업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어요. 5년 전 임직원들을 벌벌 떨게 만들던 그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하린이에게로 갔어요. 하린아, 엄마랑 잠깐 나갈 건데 제일 예쁜 옷 입을까? 하린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진짜? 어디가? 아빠 만나러. 그리고 엄마가 마법 보여줄 거야. 기대해. 서진은 하린이에게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혔어요. 머리도 예쁘게 두 갈래로 묶어주었습니다. 리본도 달아줬어요. 둘이 나란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았어요. 낡은 패딩을 입었던 식모와 비에 젖어 떨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전무님 전용 차량 보내드릴까요? 네, 지금 바로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서진은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단지 입구로 걸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어요. 동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차 뭐야? 대통령 차 아니야? 와, 저런 차 처음 봐. 누가 타는 거지? 제복을 입은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어요. 전무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서진은 하린이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하린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엄마, 이 차 우리 거야?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늘부터 우리 거야. 차가 출발했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 살았던 낡은 아파트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앞으로만 갈 거야. 마이바흐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더 해온 호텔을 향해서요. 서진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5년간의 봉인이 풀렸습니다. 진짜 윤서진이 돌아온 거예요. 검은색 마이바흐가 더해온 호텔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도어맨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이 차의 번호판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무전기에서 급하게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총괄 전무님 차량 도착, 전원 정렬. 순식간에 호텔 직원들이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빨간 카펫 양옆으로 쭉 늘어섰어요.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서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하이힐이 땅에 닿는 순간 또각 소리가 울렸어요. 서진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맞춤 블랙 슈트가 조명을 받아 빛났어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서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린 자세는 타고난 경영자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도열에 있던 직원 20여 명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회장 딸인가 봐. 와, 포스 장난 아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 호텔 주인인가 봐. 대단하다. 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 손에는 하린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린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왜 이래? 왜 다 고개 숙여? 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대장이라서 그래. 하린이의 입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가 대장이라니요. 아까까지 낡은 패딩 입고 컵라면 끓여주던 엄마가요. 하린이는 엄마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 순간 김 실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전무님, 201호 상황이 심각합니다. 난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경찰을 부를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내가 직접 갈게요.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전무님이 마음을 정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5년 전에도 저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러면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서진은 태블릿 PC를 건네받았어요. 화면에는 201호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 김말자가 호텔의 비싼 화병에 젓가락을 꽂고 트로트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17세기 앤티크 화병이었습니다. 신우이는 호텔 직원에게 물을 달라며 냅킨을 던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내연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캡처했어요. 하나, 둘, 셋. 증거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증거 하나, 둘, 셋. 아주 골고루 자라고 있네.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VIP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5년간 감춰왔던 진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서진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거울 속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린이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아빠 혼내러 가는 거야? 서진은 할인이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랑 할머니가 잘못했거든. 엄마가 바로 잡아줄 거야.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시끄러운 트로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성방가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호텔 복도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걸었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201호 문 앞에 호텔 지배인이 서 있었어요. 얼굴에 뭔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쌈장이었어요. 아마 시댁 식구들에게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양복도 음식물이 튀어 엉망이었어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지배인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치료비랑 위자료 제가 1000배로 받아줄게요. 저 사람들 돈으로요. 지배인의 눈이 커졌어요. 전무님이 직접 나서준다니요. 그는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201호 문 앞에 섰어요. 문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며느리년한테 전화해봐. 와서 설거지하라고 해. 식혜는 왜 안 가져왔어?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걔는 촌스러워서 여기 오면 물 흐려. 그냥 두라니까. 오늘은 자기랑만 놀래. 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뒤에 서 있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준비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친정어머니 임미정 회장이었습니다. 엄마 왔다. 옆방 VIP룸에서 보고 있어. 마음껏 해라. 뒤처리는 내가 한다. 서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음악이 뚝 끊겼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뒤따라 덩치 큰 보안 요원 4명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어깨가 넓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방 안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서진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누군지 몰랐던 거였습니다. 3초, 5초, 긴 침묵이 흘렀어요. 명품 블랙 슈트, 완벽한 풀 메이크업, 붉은 립스틱. 아까 낡은 패딩을 입고 짐을 나르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남편 박민수가 술 취한 눈으로 서진을 봤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어요. 누구? 헉! 서진이? 너 옷이 그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옆에 앉아있던 내연녀가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거였어요. 시어머니 김말자는 입에 갈비를 문 채 경악했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씹던 고기도 삼키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남편 돈 훔쳐서 그 옷 샀냐? 시누이 박미라가 벌떡 일어나 서진에게 달려왔어요.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뺨을 때리려는 거였어요. 아, 내 돈 훔쳐서 그 옷 샀지? 이 도둑년아. 시누이의 손이 서진의 뺨을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누이의 팔목을 가볍게 쳐냈어요. 마치 팔이 쫓듯이 가볍게요.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보안팀장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시누이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객님, 물러서십시오.
전무님께 손대시면 안 됩니다. 신우이가 발버둥 쳤어요.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여기 VIP야. 너네 다 자를 거야. 서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VIP요? 내 돈 훔쳐서 온 주제에 무슨 VIP예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 늘 작아지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옆에 있던 내연녀가 슬금슬금 가방을 챙겼어요. 도망가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재빨리 문 앞을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내연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테이블을 쳤습니다. 접시가 달그락거렸어요. 가정부 주제에 경호원 대동하고 쇼하냐? 당장 안 나가? 썩 꺼져. 서진은 대답 대신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자리였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주춤했습니다. 평생 아래로 내려다보던 며느리의 눈빛이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서진이 손으로 옆을 가리켰습니다. 비켜라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인 거였어요. 서진은 상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턱을 괴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주인 행세를 하던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작아 보였어요.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착각이 심하시네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여긴 어머니 잔치상이 아니에요. 서진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제 회의실이에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어요. 무슨 소리야? 회의실이라니? 바로 그때 김 실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에 더해온 호텔 임원 조직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화면 정중앙에 커다란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윤서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총괄 전무 윤서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화면과 서진을 번갈아 봤어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턱이 빠질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서진은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저도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서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시댁 식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7년 동안 밥하고 빨래 시키고 새벽마다 부려먹던 그 며느리요. 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 호텔 주인이에요. 방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서진의 사진과 직함을 본 시댁 식구들은 말을 잃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아까까지 낡은 패딩 입고 집 나르던 며느리였는데요. 시어머니 김말자가 입을 떡 벌린 채 화면을 가리켰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씹다만 갈비가 입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게 뭐야? 저 사진이 왜 거기 있어? 서진은 대답 대신 차갑게 웃었어요.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어요? 더 놀라실 일이 남았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왔어요. 서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댁 식구들의 눈이 더 커졌어요. 어머니라고요? 저 사람이 서진의 친정 어머니라고요? 임미정 회장이었습니다. 경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20위권의 그 회장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자가 임 회장을 알아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돈 어른? 아니,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까지 큰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옥색 한복이 바닥에 구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임 회장이 차갑게 방 안을 둘러봤어요. 바닥에 흘린 음식, 깨진 화병, 쌈장이 튄 벽,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마치 쓰레기장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누가 내 딸 보고 가정부래요? 임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전체를 울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 박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냥 주저앉은 거였어요. 술이 완전히 깬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전무님. 이게 다 사실이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내연녀는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서진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어요. 무릎 꿇고 벌벌 떠는 남편의 모습이요. 응, 너희들이 7년 동안 밥하고 빨래 시키던 그 며느리가 이 호텔 주인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서린 냉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시누이 박미라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연극이지? 올케가 무슨 전무야. 서진은 피식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연극이면 좋겠어요? 불행히도 진짜예요. 서진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서진의 재산증명서, 호텔 지분 보유 현황, 임원 등기부 등본, 모든 서류가 증거였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시댁 식구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기었어요. 옥색 한복이 음식물에 젖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발 앞까지 와서 매달렸어요. 아가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제발. 아까까지 가정부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 위에 군림하던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발 앞에 엎드린 거였어요. 서진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동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밥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죠? 서진이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엎어버렸어요. 접시가 깨지고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갈비찜과 잡채가 뒤섞여 엉망이 됐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치워드려야죠. 시어머니가 경악했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서진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이에요. 청구서 보여드릴까요? 방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아주 큰 숫자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어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청구서를 보여드릴게요. 7년간의 청구서예요. 첫 번째 항목이 떴습니다. 가사노동 대가 7년치. 억 단위의 금액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밥 세끼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반찬 만들고 가정부 시급으로 계산했어요.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설날이든 추석이든 쉰 적 없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두 번째 항목이 떴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금. 시어머니한테 맞은 횟수 457번. 욕들은 횟수는 셀 수도 없어요. 정신과 치료비 포함해서 계산했어요. 진단서도 다 있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어요. 세 번째 항목이 떴습니다. 횡령 및 사기 피해액. 박민수 씨, 당신이 7년 동안 빼돌린 회사 공금이에요. 내 월급에서 슬쩍 빼간 돈도 포함이에요. 계좌 추적 다 했어요. 증거 서류도 완벽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건 서진은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빼돌린 돈으로 저 여자한테 명품백 사주고 호텔방 잡고 룸살롱 다녔죠? 할인이 심장 수술비로 모아둔 돈까지 썼잖아요. 내연녀가 구석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네 번째 항목이 떴어요. 오늘의 기물 파손 및 난동 피해액. 17세기 앤티크 화병 3억. 깨진 접시와 그릇 500만 원. 직원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소 인건비. 영업방해 손해배상금. 오늘 하루에 이만큼 피해를 끼쳤어요. 서진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모든 숫자가 합쳐졌어요. 총합계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가, 제발. 그 돈을 어떻게 갚아? 우리 집 팔아도 안 돼. 서진은 차갑게 웃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준비했어요. 서진이 손짓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재산 분할은 없어요. 당신들이 빼돌린 돈을 생각하면 오히려 빚을 지는 거예요. 남편이 무릎으로 기어와 서진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여보, 아니 서진 씨,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서진은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손 치워요. 할인이 아버지라고 참았던 건데 오늘 할인이 택시에 태워 보내놓고 여자랑 놀았죠? 6살짜리를 혼자 비 맞게 해놓고요. 그게 아버지예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서진은 내연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요.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났죠? 오늘 받은 명품백 다 압수해요. 고소장은 내일 접수할 거예요. 내연녀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임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 횡령건은 형사고발 들어갑니다. 우리 딸 고생시킨가? 법정에서 제대로 치르세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감옥은 안 돼요. 늙은이가 어떻게. 서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짓밟던 사람들이 이제 발밑에서 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참았을까? 서진은 시댁 식구들을 한번 둘러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됐어요. 제가 왜 7년을 참았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7년을 참은 이유라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서진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7년 전 제가 결혼했을 때 저는 이미 이 호텔의 전무였어요. 시댁 식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 전부터요? 그러면 처음부터 속인 거예요? 박민수 씨, 당신은 몰랐죠? 맞선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 남편이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서진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했거든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고요.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한때는 순수했어요. 돈 보고 결혼하는 남자는 싫었거든요. 재벌 2세라는 타이틀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맞선을 봤어요. 진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은 맞선 자리에서 참 따뜻했어요. 웃음도 많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꽃도 사다 주고 손도 따뜻하게 잡아줬어요. 저는 착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요. 임 회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임 회장은 반대했었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다고 더 알아보자고 했었어요. 어머니는 반대하셨어요. 그 집안은 돈만 밝힐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눈을 믿었어요. 어머니 말씀 안 듣고 결혼했어요. 결국 어머니 말씀이 맞았지만요. 서진이 돌아서서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7년간 쌓인 분노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 임신을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생기면 이 집안에서도 제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할인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정밀 검사에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선천성 심장병이었어요. 심실중격결손이라고 심장에 구멍이 있는 병이에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어렴풋이 짐작한 거였어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서진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눈을 피하려고 했지만 서진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랬어요. 아픈 애 낳을 바에 지워라. 수술비가 얼마야? 그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집안에 그런 애는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임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서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둘째 낳으면 되지 뭘 그러냐고. 할인이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요. 당신 아이를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울었어요.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를 지우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손주를 포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겠다고요. 하지만 바로 이혼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내연녀도 변호사들도 보안 요원들도 모두 서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할인이 수술비 때문이었어요. 선천성 심장병 수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성장하면서 여러 번 수술을 받아야 해요. 심장이 자라면서 인공 판막도 교체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비용은 어마어마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5년만 참자. 5년 동안 돈을 모아서 할인이 수술비를 마련하자.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떠나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바닥만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월급을 전부 시댁에 드렸어요. 의심받지 않으려고요. 돈에 관심 없는 며느리처럼 보이려고요. 대신 어머니가 몰래 빼돌리시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장부 조작하시는 것도 제 월급 일부를 슬쩍 빼가시는 것도 다 알았어요. 서진이 피식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머니가 제 돈을 빼돌릴수록 저는 그걸 핑계로 따로 돈을 모았어요. 어머니가 빼간 만큼 저도 몰래 빼서 할인이 치료비로 썼어요.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였어요. 한 지붕 아래서 각자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거였어요. 7년 동안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눈빛도 얼음처럼 변했어요. 5년이 지나고 드디어 떠나려고 했을 때 당신들이 또 사고를 쳤어요. 서진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한 발짝 한 발짝 하이힐 소리가 방에 울렸습니다. 당신이 회사 돈을 횡령한 거 알아요. 제가 몰래 모아둔 돈까지 다 가져갔죠. 할인이 수술비로 모아둔 돈을요. 그 돈으로 저 여자한테 명품백 사주고 해외여행 다니고 호텔 잡았죠? 룸살롱도 다녔고요. 남편이 머리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아니 서진 씨,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서진은 남편의 울부짖음을 무시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을 더 참았어요. 당신이 횡령한 돈을 제가 메꿨거든요. 안 그러면 당신 감옥 가니까. 할인이 아버지가 정가자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할인이 수술비를 처음부터 다시 모았어요. 서진이 자신의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7년 동안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어요. 전부 할인이 때문이었어요.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7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모두가 알게 된 거였어요. 임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서진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다 해줬을 텐데. 왜 혼자 그 고생을 했어? 서진이 친정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어요. 어머니 도움 없이도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재벌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윤서진으로서요. 그리고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할인이 할머니로만 남아주셨으면 했어요. 돈 문제에 얽히지 않고요. 나중에 할인이가 할머니를 볼 때 돈 때문에 싸웠던 기억 없이 그냥 사랑만 받았으면 했거든요. 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그 고집스러운 딸이 왜 그렇게 버텼는지. 하지만 오늘로 끝이에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할인이 수술비 다 모았어요. 내년에 마지막 수술 받으면 할인이는 완전히 건강해져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서진이 시댁 식구들을 둘러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7년 동안 저를 종처럼 부려먹고 때리고 욕하고 돈 빼돌리고 바람 피우고 그 대가를 이제 치를 차례예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감옥만은 안 돼. 용서해줘. 서진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7년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세요? 내가 뭔데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여? 시집 왔으면 종이야 종.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 돌려드릴게요. 서진이 상석에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시댁 식구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어요. 지금부터 어머니가 종이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안 그러면 감옥이에요. 방 안의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선언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자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뭐라고 한 거죠? 자기 보고 종이라고요? 뭐라고? 내가 감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보안 요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감히요?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여기가 어딘지 잊으셨어요? 서진이 손을 휘저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이 호텔의 지분 70%가 제 거예요. 나머지 30%는 친정어머니 거고요. 어머니가 지금 앉아 계신 그 바닥도 제 건물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 방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녹화되고 있어요. CCTV도 있고 녹음기도 돌아가고 있어요. 아까 어머니가 직원한테 쌈장 던진 것, 화병 깬 것, 다 증거로 남았어요. 서진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 시어머니가 난동 부리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떡 벌렸어요. 저건. 서진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어머니, 선택지를 드릴게요. 서진이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서진을 올려다보는 거였어요. 첫 번째, 제가 고소하고 고발해요. 횡령, 사기, 폭행, 명예훼손. 죄목이 많아서 합치면 실형 나와요. 70 넘은 나이에 교도소 가시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두 번째, 제 조건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형사 고발은 안 해요. 대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살 수는 없어요. 서진이 손가락을 튕겼어요.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여기 각서가 있어요. 서명하시면 감옥은 안 가셔도 돼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어요. 읽어 내려가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서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첫째, 시어머니 김말자는 횡령한 금액 전액을 변상한다. 둘째, 앞으로 며느리 윤서진과 손녀 박하린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셋째,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언론에도 발설하지 않는다. 넷째, 향후 5년간 매달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한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못해. 내가 왜 봉사활동을 해? 내년이 감히. 서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었어요. 그러시면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변호사님, 고소장 접수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 신우이 박미라가 앞으로 나섰어요. 무릎을 꿇고 서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옳게, 아니 전무님, 우리 엄마 나이가 70이야. 감옥 가면 죽어. 제발 봐줘. 서진은 신우이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박미라 씨, 당신도 빠진 게 아니에요. 당신이 시어머니 도와서 장부 조작한 거 다 알아요. 공범이에요.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그건. 서진은 신우이에게도 서류를 내밀었어요. 당신 것도 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안 그러면 같이 고발이에요. 신우이가 울먹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서진 씨,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서진은 남편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눈빛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7년간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박민수 씨,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서진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재산 분할 없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횡령한 돈 생각하면 이것도 제가 봐주는 거예요.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제발.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7년 동안 수백 번 줬어요. 당신이 매번 걷어찼잖아요. 서진이 내연녀 쪽을 가리켰습니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여자가 움찔했어요. 저 여자랑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세요. 제가 고소하면 저 여자도 같이 엮이는 거고, 안 하면 당신들끼리 해결해요. 전 관심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서진은 다시 시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세요. 서명할 거예요? 감옥 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을 꿇은 채 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서진아. 아니, 전무님. 내가 잘못했어. 7년 동안 너무 심하게 굴었어. 용서해줘. 서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서명만 하세요. 시어머니가 펜을 집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던 손이 이제는 굴복의 서명을 하려 하고 있었어요. 펜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서명했어요. 김말자. 서명이 끝나자 서진이 서류를 회수했습니다. 김 실장에게 건넸어요. 확인해 주세요. 김 실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전무님.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7년 전에는 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시킨 거였어요. 앞으로 이 집에서는 내가 막내니까 무릎 꿇고 인사해라. 그 말을 듣고 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무릎 꿇은 건 그들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손녀만이라도 서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가슴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쏟아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7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이 내려놓아진 기분이었습니다. 하린이가 서진의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디가? 서진이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맑은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새 집으로 가자. 엄마가 예쁜 집 준비해뒀어. 하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새 집? 우리 이사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응, 이사해. 이제 아빠 집 안 가도 돼. 엄마랑 하린이랑 둘이서만 살 거야. 하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아빠는 안 와? 서진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아빠는 따로 살 거야. 엄마랑 아빠가 헤어지거든. 하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헤어지면 아빠 안 봐? 서진이 무릎을 꿇고 하린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린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해줄게. 아빠는 하린이를 아프게 했어. 오늘 택시 태워서 혼자 보낸 거 기억나지? 그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하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 비 맞으며 울었던 기억이 떠오른 거였습니다. 엄마는 하린이를 그렇게 안 할 거야. 절대로. 그래서 엄마랑만 살 거야. 알았지? 하린이가 서진을 꼭 안았어요. 응, 알았어. 엄마랑 살래. 서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거든요. 임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서진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서진이 친정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임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긴.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하는 건데. 우리 딸이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임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힘들면 엄마한테 기대. 알았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하린아, 외할머니한테 인사해. 하린이가 임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임 회장이 하린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이쁜 손녀. 외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뭐 먹고 싶어? 하린이가 눈을 반짝거렸어요. 갈비 먹고 싶어요. 서진과 임 회장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아까 컵라면 먹으면서 갈비 냄새가 좋았다고 했던 하린이. 이제는 원하는 만큼 맛있는 거 먹일 수 있어요. 서진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린아, 이제 엄마가 다 해줄게. 맛있는 것도 예쁜 것도 좋은 것도 다.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줄게. 호텔 정문을 나서자 마이바흐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진은 하린이를 안고 차에 올랐어요. 임 회장도 뒤따라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텔 건물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 안에 시댁 식구들이 있겠죠. 울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충분히 흔들렸으니까요. 하린이가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새 집은 어때?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뻐. 하린이 방도 있고 놀이방도 있어. 창문으로 바다도 보여. 하린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바다? 진짜? 와, 좋아. 서진은 딸의 밝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7년을 버텼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차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새로운 집을 향해서요. 서진은 하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가 시작돼. 1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바닷가가 보이는 넓은 집 테라스에 서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 케이크 자를 거야. 할인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할인이의 7번째 생일이었어요. 식탁에는 커다란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 7개가 반짝거렸어요. 할인이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할인아. 서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할인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3개월 전 할인이는 마지막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할인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달리기 1등 할 수 있어. 할인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할인이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임 회장이 선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손녀, 외할머니 선물이야. 열어봐. 할인이가 신나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예쁜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와, 예뻐. 고마워요, 외할머니. 임 회장이 할인이를 꼭 안았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혼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재산 분할 없이 합의했어요. 횡령권이 약점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각서대로 매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로원에서 청소하고 밥 배식하는 일이었어요. 평생 남을 부려먹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서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와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여자도 떠났다고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도 돼? 할인이가 물었어요. 그럼 소원 빌고 촛불 꺼. 할인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후 불었어요. 7개의 촛불이 한 번에 꺼졌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서진이 물었어요. 비밀, 말하면 안 이루어져. 할인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서진은 딸의 밝은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비 맞으며 울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다 같이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어요. 밤이 되자 할인이가 잠들었습니다. 서진은 딸의 방에서 나와 테라스에 섰어요. 바다가 달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서진은 7년 전을 떠올렸어요. 결혼식 날 모든 게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옥 같은 7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7년을 버틴 건 할인이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건강을 위해, 딸의 미래를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됐어.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7년간의 어둠이 지나고 드디어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서진이 꿈꿔왔던 삶이었어요. 딸과 함께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